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역설원 우연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복, 복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자에 개견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를 먹는 날이다라고 복날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로 붙은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글자는 개가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잔뜩 웅크리고서 달려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개구리가 어디를 향해서 뛰기 위해서 탁 움츠리고 탁 뛰어나가듯이, 혹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자세를 낮추고 튀어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글자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글자는 개고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다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복날에 대해서 육당 최남선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서기제복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서자는 더울 서자, 기운 기자, 더운 기운을 제어하는 것이 복이다. 혹은 더운 기운을 제어하고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복날을 해석을 했습니다. 오행을 보면은 봄은 목기운으로 보게 되고요. 여름은 화기운으로 보게 되죠. 가을은 금기운으로 보게 되고, 겨울은 수기운으로 보게 됩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가을의 기운인 금기운을 녹일 때 그 금기운을 땅속에 묻어서 저장을 해두고 그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오행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급금의 이러한 논리로 이것을 풀이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저 금기운이라는 것은 가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결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농사가 가장 중요했다고 봐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고요. 그래서 가을에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금기운을 보호하는 그런 날, 금기운의 대표인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날을 복날로 잡은 것입니다. 결실의 기운을 보호해야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은 오행으로 보면 화의 계절입니다. 이 뜨거운 화의 계절에 가을의 기운인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날을 보호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의미로 복날이라는 것을 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복과 중복, 말복 이렇게 세 번의 경금을 보호를 함으로 해서 가을에 저 경금이라는 것이 과일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도록 그렇게 결실을 유도하는 행사를 하던 날이다. 그것이 바로 삼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글자는 참고 기다린다, 숨겨서 보호한다, 때를 기다린다 라는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고사성어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이 바로 복지부동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죠.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무사한일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비꼬고 꾸짖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상태, 아무 일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고사성어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였었다라는 거는 조금씩은 짐작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복지부동이라는 거는 땅에 박싹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언제 어느 상황에서 쓰는 말이냐면은 전쟁 중에 적의 총알이 빗받칠 때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적의 총알이 덜 날라올 때 포복으로 앞으로 전진을 해서 적을 섬멸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때를 기다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글자는 참고 기다린다 라는 의미로 복지부동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겨울인데 어떤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아직 봄이 멀었는데 땅 위로 싹이 솟아올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싹은 겨울 추위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씨앗들이 땅 속에 숨어서 시기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계절, 즉 봄이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면서 때를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부동입니다. 과거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무능하고 일 안 하고 게으른 공무원들을 꾸짖기 위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파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등 하면서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동이라는 원래 이 의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참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초한대전에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이 시장에서 깡패들이 자기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신이 진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러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깡패들의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걸어가게 되죠. 기어서 나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정신, 그것이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한신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한나라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유방을 도와서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게 되죠. 복지부동이라는 건 원래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무능하고 일 안 하는 공무원을 꾸짖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능한 공무원들을 꾸짖는 비꼬는 그러한 말로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참고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시기를 기다려가지고 폭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글자 자체가 원래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웅크리고 달려들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직전에 웅크린 상태, 씨앗이 땅속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봄을 기다리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삼복더위의 복은 개고기를 먹으라는 의미의 복이 아니라 가을의 기운인 경금을 저장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아직은 너무 뜨거워서 과일이 혹은 곡식이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은 결실을 맺을 것이니까 결실의 기운인 경금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 사람들도 몸보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먹게 됐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박, 닭고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됐고요. 물론 옛날에는 개고기를 먹었죠. 요즘은 거의 먹지를 않죠. 개고기에 대한 어떤 동서의 문화 차이에서도 오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개라는 것이 반려견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개는 먹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은 없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복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저는 우연역설원 우연도인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